비가 정말 억수로 쏟아지고 있어요. 근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꽤나 예상치 못한 것일 수 있어요. 자, 여기 몇 가지 예가 있어요. 텍사스주 텍사카나의 주민들은 한때 이슬비와 물고기 소나기가 내렸어요. 바다로 낚시하러 갈 필요가 없어요. 말 그대로 물고기가 머리 위로 떨어져요. 사실 동물비는 드문 일이 아니에요. 지구의 다양한 지역에서 발생하는 용오름이나 상승 물기둥들은 가끔 작은 생명체들을 함께 날라요. 그런 건 개, 개구리 또는 진짜 물고기일 수 있어요. 용오름은 일반적으로 물을 집어 올려 물의 표면과 구름을 연결할 때까지 크기가 커지는 회오리 바람이에요. 수면 가까이에 사는 몸무게가 가벼운 동물들은 종종 소용돌이에 휘말려 위로 올라가거나 멀리 떠내려가요. 뇌우구름은 용오름의 변함없는 동반자이기도 하죠. 폭풍이 육지에 도달하면 새로운 에너지를 얻을 곳이 없어지면서 속도가 느려지기 시작해요. 천천히 가라앉으면서 기압이 떨어지고 뇌우는 그 안에 있던 불운한 작은 동물들, 물고기들과 함께 물을 방출해요. 가끔 위에 추위로부터 얼은 개구리 몇 마리일 수도 있지만 다른 때에는 수백 또는 수천 마리의 생물들이 땅에 비로 내릴 수도 있어요. 훨씬 더 특이한 비가 한때 워싱턴주 오크빌에서 일어났는데 아직도 누군가가 설명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비구름은 완벽히 정상으로 보였지만 여기서 방출된 비는 전혀 정상적이지 않았어요. 반투명 젤리 같은 덩어리가 마을에 떨어졌고 총 면적은 약 52평방킬로미터였어요. 각각은 쌀 한 톨보다 크지 않았어요. 이 빗방울들을 연구한 연구원들은 이 끈적끈적한 덩어리에 인간의 백혈구가 들어있었다고 주장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게 증발한 해파리가 비가 된 것이라고 믿거나 상업용 비행기에서 나오는 폐기물이라고 믿었어요. 자, 이런 종류의 비는 제가 언젠가 보고 싶은 거예요. 돈소나기요. 이런 한 사건이 독일의 작은 마을에서 일어났어요. 한 여성이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지폐가 소용돌이치면서 내려오는 걸 보고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그녀는 차 밖으로 나왔고 나중에 말하길 꽤나 많은 돈을 주었었고 그 후에 책임감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그렇듯 그걸 경찰에 넘겼다고 했죠. 이상하게도 경찰관들이 그녀와 함께 현장에 돌아갔을 땐 그녀가 모든 현금을 다 모을 수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더 이상 현금을 찾을 수 없었어요. 이 사건에 대한 설명은 아직 없지만 확실히 용오름이 이런 일을 일으킨 건 아닐 거예요. 꽤나 불쾌한 종류의 비가 1876년 켄터키의 올림피아 스프링스에서 일어났어요. 이것도 아주 국지적인 것이었죠. 크라우치 부인은 집 밖에서 비누를 만들고 있었는데 그때 생고기 조각들이 갑자기 하늘에서 자기 주변으로 떨어지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그 덩어리들 중 어떤 건 직경이 7.5cm가 넘는 꽤나 큰 거였어요. 현지 신문에서 익명으로 남고 싶어하는 사람 2명이 그 고기의 맛을 보았고 그게 양고기 또는 사슴고기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했죠. 몇 달 후 과학자들은 이 이상한 사건 뒤의 진실을 알아내기로 결심했어요. 연구원 중 한 사람이 가장 합리적인 결론을 내릴 때까지 아주 열띤 토론이 벌어졌었죠. 고기 비는 그 당시 마을 위를 날아다니는 독수리들 때문에 발생한 게 틀림없다고요. 이 새들은 종종 방어 메커니즘 또는 더 빨리 날기 위해 몸을 더 가볍게 만들려고 비행 도중에 음식을 토해요. 그리고 불행하게도 그 일이 크라우치 부인 집 바로 위에서 일어난 거죠. 2022년 5월 중순 인도의 몇몇 마을에 전혀 먹을 수 없고 그에 맞먹는 불길한 게 비로 내렸어요. 거대한 검은색과 은색 금속공이 하늘에서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첫 번째 공은 무게가 6.8kg이 넘었어요. 그것들이 땅에 곤두박질 치면서 근처 들판에 조각조각 흩뿌려지는 걸 놀란 주민들이 충격 속에서 바라보았어요. 비슷한 공들이 나중에 다른 두 이웃 마을에 떨어졌어요. 다행히도 아무도 이 이상한 금속비가 내리는 동안 다치지 않았지만 여전히 문제였죠. 우리는 지구에 있고 여기서는 보통 빗물이 내리니까 말이에요. 지역 당국은 그게 무슨 일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지만 천문학자들은 곧 그게 우주 로켓의 잔해일 수도 있다는 이론을 냈어요. 이 설명에 들어맞는 게 2021년 9월에 발사되었습니다. 통신위성을 궤도에 올리는 걸 목표로 한 거였죠. 이게 대기권으로 재진입할 때 손상되어 여러 덩어리로 분리됐고 인도의 땅으로 떨어졌을 수도 있어요.
가끔 새 비가 내리기도 해요. 그런 사건 중 하나가 2010년 아칸소에서 일어났어요. 날씨 조건이 그런 일들을 일어나게 할 수도 있지만 더 간단한 이유들도 있어요. 시끄러운 소음과 혼란 또는 비행기와의 충돌이 있죠. 아칸소의 경우 새해 전야 불꽃놀이에서 나오는 소음과 번쩍이는 불빛 때문이었어요. 그 쇼로 수천 마리의 새들이 놀라서 공중으로 날아갔어요. 새들은 당황하고 방향을 잃어서 건물, 자동차, 나무에 충돌했어요. 그중 많은 새들이 결국 땅에 떨어졌고 많은 사람들이 그게 새비가 내리고 있는 것이라고 믿게 되었죠. 이제 만약 하늘에서 저를 놀라게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건 비처럼 내리는 거미일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진짜인지 궁금하다면 네, 진짜예요. 호주에서 거미비는 실제로 꽤 자주 일어나요. 심지어 이름도 붙여졌는데 벌루닝이라고 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날 수 있는 거미들은 그 지역에서 가장 높은 지점에 도달하기 위해 나무와 높은 덤불을 타고 올라가요. 꼭대기에 올라가면 바람을 타고 갈 수 있게 거미줄을 쳐요. 그리고 갑니다. 작은 발로 거미줄 가닥을 잡고 용감한 거미는 공중으로 날아올라 바깥 세상에 기다리는 게 뭐든 날아가요. 보통 거미들이 큰 무리를 지어 이동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이 벌루닝을 알아차리지 못해요. 갑자기 거미가 여러분의 얼굴에 앉는 충격적인 경험을 할 수도 있지만 그것 말고는 한 번에 2마리의 벌루닝을 하는 거미를 만나는 경우는 드물 거예요. 그럼에도 많은 비나 바람과 함께 날씨가 특히 나빠질 때 수천 마리 또는 수백만 마리의 거미들이 더 우호적인 곳으로 이동해 한꺼번에 하늘을 날아야겠다고 결정할지도 몰라요. 그때 거미비가 내려요. 2012년과 2015년에 가장 최근 거미비를 목격한 사람들은 그게 눈 같아 보였다고 했어요. 거미들이 거미줄 낙하산을 타고 천천히 떠내려와 땅에 정착해 하얗게 변했죠. 용오름 기억하시죠? 그것들은 물고기와 개구리들을 하늘로 들어 올릴 뿐만 아니라 땅으로 떨어질 때도 멋진 쇼를 보여줘요. 골프공들도 가끔 용오름의 짐이 되기도 해요. 그리고 골프공 크기의 우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골프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플로리다의 푼타고르다 마을은 1969년에 골프공 비를 목격했어요. 신문에서 짧은 시간 동안 수십 개의 골프공들이 땅과 건물에 내리치는 걸 보도했죠. 그곳은 골프 코스가 많은 해안 마을이어서 그 사건을 설명하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해안 근처에서 용오름이 형성되어 어떤 코스로 이동했다가 수십 개의 골프공을 집어 올린 뒤 마을 위로 떨어진 게 분명해요. 흙비만 아니라면 비는 꽤 상쾌할 수 있어요. 1904년 4월 12일 필라델피아의 이스턴 마을은 특이한 소나기를 경험했어요. 이것은 불안하게도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정말 샤워하게 만들었고 게다가 옷까지 세탁했어요. 빗방울은 더러워 보였고 실제로 그랬어요. 사람들, 건물들, 그리고 거리는 비가 그치고 난 후 정말 엄청난 샤워가 필요하게끔 만들었죠. 목격자들은 비가 내리기 전에 공기 중에 상당한 양의 먼지가 발생했다고 보고했는데 이게 아마 사건을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2011년 스코틀랜드의 한 마을에 또 다른 이상한 비가 내렸는데 지렁이 소나기가 쏟아졌어요. 그 비는 넓은 지역에 내리진 않았어요. 지역 학교 학생들 중 일부가 축구를 하는 동안 무척추 동물들이 머리 위로 떨어질 만큼 운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날씨에 중대한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이것이 기상학적인 이상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다고 믿고 있어요.